FTA 실무하러 이번에는 8번째 시간입니다. 이 전 시간에 한 가지만 물어보게요. FTA를 하게 되면 관세가 인하돼요, 인상돼요? 인하요. 인하되면은 가격이 싸지죠. 국내 가격이 싸지니까 생산이 줄어들어요, 늘어나요? 국내 생산 줄어들죠. 근데 국내 생산이 줄어드는 것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기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는 소비자한테는 좋은 거죠. 아니 생산 쪽에서만 봤을 때. 국내 생산이요? 네.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생산이 줄어들면 사회 전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이 줄어드는 게 안 좋은 거죠. 네. 그렇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거죠. 왜냐하면 그 옛날에 이전에 관세가 있었을 때는 비싸게 생산했단 말이에요. 비싸게 생산하는 것을 생산을 줄이면서 수입을 하게 되죠. 네. 수입을 늘림으로써 이 생산비보다 이 수입하는 비용이 더 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더 효율적이 된다. 더 효율적이 된다. 그래서 FTA는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고 말이죠.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 자체가 줄어드니까 안 좋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것을 받고 그래서 이 관세를 인하를 해야 되는데 이 관세는 관세 자체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합시다. 관세라는 것은 세금이에요, 아니에요? 관세는 세금이에요, 아니에요? 관세금 아닌 것 같아요. 왜 세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관세, 세라고 되어 있잖아. 아, 세금이에요? 네, 관세는 세금이죠. 네. 그러니까 좌우가 관세는 세금인데 일단 세금이란 말은 누가 거두는 거예요? 정부가요. 누구한테서? 생산자, 소비자 둘 다. 국민들한테서 갖는 거죠. 네? 정부가 국민들한테서 걷는데 그러면 정부는 돈이 증가하고 국민은 소득이 줄어들죠. 네. 소득이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국민들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러니까 좋아. 나한테서 돈을 가져간다고? 그러면 허락을 받아라.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돼? 국민들. 그렇죠. 국민의 허락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국민한테 이 세금을 가지고 국민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모든 국민한테 허락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네. 국민의 대표한테 허락을 받아야지. 국민의 대표가 뭐예요? 기관이?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 시민단체요? 시민단체는 좀 이렇게 포멀하지 않고 시민단체도 국민을 대변해 주죠. 네. 그렇지만 국민들의 세금을 거둬야겠다 할 때 시민단체한테가 물어보진 않는다고. 뭐 정경련이요? 정경련도 아니죠. 더 국민을 직접적으로 대표하는 거. 국회요? 그렇죠. 국회에다가 국회에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국회에서는 뭐 하는 것이에요? 국회에서는 한마디로 입법이요. 그렇죠. 법을 제정. 입법하는 것이. 그래서 법으로서 허락을 맡아야만 세금을 거둘 수 있다. 이해가 되죠? 네. 합리적이지 않아요. 합리적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하냐면은 조세 법률주의라고 해요. 조세 법률주의. 그러니까 세금을 거두려면은 국회에서 허가를 맡아서 법으로 제정해야 거둬라. 그때 그냥 자의적으로 걷지 말아라고 말이죠. 그걸 조세 법률주의라고 해요. 관세는 조세 아니에요? 맞아요. 조세이기 때문에 조세 법률주의에 의해서 관세가 부과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근데 이 조세는 그러니까 법률인데 FTA의 경우에는 FTA는 어떻게 보면은 물론 국내법도 이러지만 FTA는 누구하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 나라하고 서로 그 관세를 낮춰주려고 그런 거죠. 네. 높이든 낮추든.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협정을 맺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뭐라 하면은 이것은 보통은 국내법인데 이것은 국제적인 법에 따라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때의 관세를 FTA와 관련된 관세를 관세라 그러는데 이 관세는 그냥 협정 관세라고 해요. 협정 관세.
그다음에 그냥 국내적으로 국내에서 관세 이렇게 국내에서 이런 세금 걷는 거 있죠. 소득세 뭐 이렇게 네. 그런 것은 뭐냐면은 국정관세라고 국가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협정관세하고 국정관세가 어느 것이 더 우선될까요? 우선 세금은 서로 한 품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금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것을 우선 적용할 것이냐? 우선 적용하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는 어느 것이 우선 적용돼야 될 것 같아요. 협정관세하고 국정관세. 우리나라끼리 정했어. 우리나라 국회에서 정했어. 근데 다른 나라하고 협정을 해서 정했어. 두 개가 충돌됐어. 어느 것을 우선 적용해야 돼? 국정이요? 국정은 우리끼리인데 다른 나라하고 약속을 하는 거거든. 협정. 그렇지. 협정관세가 우선 적용되는 거야. 그러니까 FTA는 다른 나라와 협정을 맺어서 관세를 하기 때문에 국정관세보다도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그냥 우리가 독자적으로 정해버린 것보다도 우선 적용된다 하는 것을 적용이 우선된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네. 예를 들면 국정관세가 5%다. 협정관세가 3%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요새 마스크 있잖아요. 마스크의 관세가 협정관세는 3%고 국정관세는 5%다 그러면은 어느 것이 3%에 적용되는 게 맞아? 5%에 적용되는 거야. 3%. 그렇죠. 이게 우선되게. 이건 3%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품목에 대해서 여러 개의 종류의 관세가 있거든요. 알겠어요? 네. 그러나 협정관세가 우선 적용된다. 국정관세에서 가장 기본적인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율에도 구조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관세율을 뭐라면 기본관세율이라고 해요. 기본은 가장 기본이죠, 진짜 그야말로. 네. 기본관세율. 기본관세율은 무슨 관세율이겠어요? 국정관세율이겠어요? 협정관세율이겠어요? 기본. 우리끼리 그냥 정해. 국정관. 그렇죠, 국정관세율. 이게 가장 먼저 기본이에요. 이것보다 우선 적용되는 관세율이 무슨 관세율? 협정관세. FTA는 여기 해당된다는 거죠. 알겠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더 나갈 거예요. 관세율을 낮췄어. 협정을 해서. 관세율을 낮추면은 아까 생산이 어떻게 돼요? 우리 국내 생산이 줄어들죠. 네. 그 국내 생산자 입장에서는 안 좋죠. 네. 근데 그 많이 낮춰버렸어. 그 국내 생산이 심각하게 피해를 볼 수 있죠. 이게 국내 생산이 심각하게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에는 심각하게 피해를 본다. 그런 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런 때는 이것보다 더 급한 거예요. 이런 것을 긴급하다 해서 긴급 관세라 해요. 오히려 긴급 관세는 여기는 낮췄는데 생산이 줄어들어서 너무 우리 생산자들이 힘들다 그러면은 오히려 긴급 관세를 해서 이거 올려볼 수 있어요. 근데 이 긴급 관세는 하려면은 관세는 원래 조세 법률주의에서 입법을 해야죠. 입법하는데 시간이 걸릴까 안 걸릴까?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럼 이미 걸린 그 시간 동안에 이미 우리 국내 산업은 피해를 해갖고 회생불능하게 돼버렸어.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급한 거예요. 이거 서로 약속을 지켜 이것은 급한 거니까 이것은 이거하고 비교하면은 어느 것이 먼저 적용돼야 될까? 이것이 4%다 말이에요. 그러면 협정관세는 3%, 국정관세 기본세율은 여기가 5%고 협정관세는 4%면은 원래는 이거 두만 하면 뭐가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9%. 예? 5%와 3%면은 두 개가 우선이 어떤 거예요? 협정관세가 우선이죠. 네. 그러니까 3%가 적용되는 이것이 너무 낮아. 국내 생산에 심각한 피해를 줘. 그럴 때는 4% 관세를 우선 적용합니다. 그래서 관세율 적용 순위에 볼 때는 이제 자세한 것은 조금씩 더 하기로 하고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제일 먼저 여기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먼저 적용되는 것이 무엇이다? 긴급. 두 번째는 협정. 세 번째는 기본 관세다. 이런 관세율은 꼭 법으로 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행정적으로 그냥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신축적이단 말이야. 한번 관세율이 딱 정해졌으면 그걸 움직일 수 없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 이런 것은 무슨 관세라냐면 바꿀 수 있다고 해서 탄력 관세라고 해요. 탄력 관세. 탄력적으로 그러니까 올릴 수도 조금 있고 내릴 수도 있단 말이야.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법하고는 상관없어. 네. 법에서 위임을 해놨어. 네. 그러니까 이거는 행정부가 하는 거예요. 행정부가 하는 것이다. 행정부가 그냥
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이게 나는 3%라고 생각하고 외국에서 내가 수출을 이게 수입을 했는데, 수입을 했는데 갑자기 4%를 올려버려야 내가 오히려 외국에서 또 이제 비난할 수 있겠죠. 네. 컴플레인을 정하죠. 근데 외국에서는 또 이것에 대해서 뭐예요? 이 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국내산이 피가 되기 때문에 관세를 올려놨는데 관세를 올려놓으니까 3% 보고 내가 거기서 수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다시 4%는 우리 수입 못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이걸 외국에서 또 하는 것을 이것을 대양 조치라고 해요. 대양 조치. 대양 조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관세를 올리냐 내리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관세율이 적용되고 관세율에도 우선순위가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네. 혹시 이런 말 알아요? 양어란 말 알아요? 양어? 양어? 들어봤어요? 좀 안 들어봤어요. 좀 어려운 말. 양어란 말은 양보해서 허용한다 그런 뜻으로. 그러면 이 말은 이 양어란 말에는 관세율을 좀 낮추는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요. 관세를 높이는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요. 양보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관세 낮춰. 그렇죠. 관세를 낮추는 거예요. 관세를 낮추는 거예요. 관세를 낮추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양어 관세라고 그러는데 FTA 협정 관세는 다른 나라에 대해서 양어 관세가 되는 거예요. 양보해. 우리 시장 들어와. 오케이. 이렇게. 양어 관세라고 해요. 그 양어 관세는 관세율을 낮추는 것하고 관계되고 시장을 열어주는 것이다. 대부분 협정 관세는 상호 간의 양어가 이루어지겠죠. 우리가 낮추면 상대방도 낮추는 거잖아요. 상대방 낮추는 것으로 해서 관세율이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관세율이 있고 FTA하고 관련된 관세율은 무슨 관세율이다? 자, 여러 가지 관세가 있지만 FTA하고 딱 관련된 관세는 무슨 관세? 협정 관세. 그러니까 FTA하고 관련돼서는 FTA하고 관련된 관세는 이제 다른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협정 관세만 확실하게 이해합니다. 협정 관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기본 관세율을 FTA가 적용 좀 기본 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협정 관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오케이? 네. 그래서 협정 관세란 말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FTA 하면은 협정 관세. 여러 가지 관세가 있지만 협정 관세. 알겠습니까? 네. 협정 관세예요. 그래서 기억을 해주세요. 협정 관세. 협정 관세를 높이는 것이냐 낮추는 것이다. 높이는 것이냐 낮추는 것이다. 협정 관세를 통해서. 자, 조세 법률주의 배웠죠? 네. 국정 관세 배웠죠? 네. 협정 관세 배웠죠? 네. 그다음에 긴급 관세 배웠죠? 네. 탄력 관세 배웠죠? 네. 여러 가지 관세 배웠죠? 오늘은 처음에는 이제 큰 그림을 그리고 나중에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큰 것은 된 거예요. 이제 수입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한미 FTA를 해요. 그러면 예를 들면 한미 FTA 하면은 우리 한국의 수입업자라고 생각해요. 한국의 수입업자는 관세가 낮으면은 좋겠죠. 미국에 수입할 때. 네. 낮은 관세는 무슨 관세? 양어 관세 또는 무슨 관세? 아까 협정 관세 적용을 받아야 돼. 협정 관세 적용을 받으면은 싸게 수입할 수 있잖아요. 수입업자 입장에서. 원래 관세를 부과받으면 가격이 올라가는데 가격이 올라가면 시장에다가 비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관세를 적용받으면 싸게 수입할 수 있으니까 싸게 파니까 많이 팔 수 있겠죠. 비즈니스가 더 잘 되겠죠. 네. 우리가 한국의 수입업자에서는 양어 관세를 받아야 돼. 양어 관세를 받아야 된다. 협정 관세를 받으려면은 그래서 낮은 관세를 받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대학 졸업하면은 어디로 취업을 하죠. 취업을 하면은 수입업자가 있는 그 회사에 취업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양호 관세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있어갖고 사장님한테 이렇게 해서 양호 관세 받으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양호 관세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은 자 관세를 낮게 치우기 위해서는 일단 양호 관세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한미 FTA에서 양호 관세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관세를 받기 위해서 입법이요? 제일 처음에 뭐냐면은 미국 제품이라는 미국 한미 FTA는 미국 제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낮춰주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산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죠. 네. 그렇죠? 네. 이거 뭐예요? 원산지. 이것이 미국산 원산지를 증명해야 돼요. 원산지를 증명해 줘야 돼요. 오케이? 네. 미국산 원산지를 증명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네. 일본산이면 안 되죠. 한미 FTA에서. 그러니까 미국산 원산지를 증명을 해줘야 돼요. 근데 좀 물어볼게요. 증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까? 증명 안 해도 협정관세를 적용해 줄까? 적극적으로 해야 돼. 적극적으로 증명을 해줘야 돼요. 증명 안 하면은 실제로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증명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원산지를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미국산이 입증되더라도 증명하면 미국에서 직접 운송이 돼야 돼. 다른 나라를 경유해서 오면은 나중에 뭔 일이 발생 그 중간에 예를 들면 미국에서 예를 들면 일본, 한국 오는데 이렇게 경유해서 와버렸단 말이에요. 경유해서 와버리면은 나중에 여기서 무슨 약간 일본산이 섞여볼 수도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미국산이 입증되고 직접 운송을 해야 된다. 직접 운송 원칙이라고 해요. 운송을 제3국 경유하지 말고 직접 와야 된다고 원칙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미국 사람이어야 돼. 거래 당사자가. 미국 수출하는 사람은 미국인이고 수입하는 사람은 한국인이어야 된다. 그래야 한미 FTA 적용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거래 당사자 요건이라고 해요. 당사자 요건이에요. 그 다음에 이 품목 자체가 한미 FTA 이것이 양어 품목이에요. 이것은 협정 대상인 품목이 돼야 된다. 그래서 협정 관세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는 미국산이 입증돼야 된다.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줘야 된다. 이해가 되죠? 네. 입증 안 되면 관세 적용 못 하겠잖아요. 네. 그 다음에 미국에서 직접 와야 된다. 다른 나라 경유하고 오면 안 된다. 미국 사람이 수출해야 되고 한국 사람이 수입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한미 협정물에 보면은 이 품목은 양어 품목입니다. 양어 품목이 아니면 해당이 안 돼버려요. 양어 품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품목 요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FTA 협정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이 네 가지 요건 중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만 고른다면 1, 2, 3, 4로.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 협정 관세를 적용받고 싶어. 영어요? 미국산이 입증이 돼야 되죠. 네.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대부분은 미국에서 오겠죠. 미국산이니까 미국 사람이 하는 거고. 그다음에 대부분 품목은 양어 품목이 되겠죠. 이것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원산지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원산지를 증명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협정 관세를 적용해서는 그래서 원산지 증명이 제일 중요. 알았죠? 네. 그러면 자 이제 결론. FTA 시대에서는 무슨 관세 적용받을 수 있어? 협정 관세를 적용. 협정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뭘 증명해 줘야 돼? 원산지를 증명을 해줘. 그렇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해가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은 다 뭘로 돌아왔어? 원산지 증명으로 돌아왔다. 원산지 증명만 해주면 돼요. 자, 원산지 증명하려면은 자, 예를 들면 미국하고 한국이 있어. 한미 FTA예요. 한국 이제 수입되는 거예요. 여기 일본이라는 나라도 있어. 세국이 있는데 원산지 증명한다는 것은 미국 것임을 증명해야 돼. 미국 것임, 일본 것임을
일본 그러니까 세 나라가 있다면은 이제 원산지 증명의 특성은 첫째 특성은 한미 FTA하고 관련해서 절대 한국이 수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산지는 미국이 원산지냐 아니냐가 중요하죠. 근데 원산지 증명은 1번 미국이냐 일본이냐 원산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국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르죠? 네. 미국이냐 일본 자 특성이 미국산이냐 일본산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미국산이냐 뭐예요? 한국산이 아니냐. 미국산이냐 미국산이 아니냐 이것만 하면 돼. 굳이 미국산이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 있죠. 미국산이 아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잖아요. 미국산이 아니면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미국산이라는 것을 입증을 해줘야 돼. 미국산이라는 것을 입증을 해줘야 되죠. 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요. 그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일본산이냐는 이것은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일본산이다.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일본산은 뭐예요? 미국산이 아니죠. 그렇죠? 네. 미국산이 아니냐를 증명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미국산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줘야 돼요. 이것은 미국산이 아닙니다. 이거 증명해갖고 혜택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 그러니까 혜택을 받기 위해서 증명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산지 증명은 한미 FTA에서 한국이 수입하는 경우에 미국산이냐 아니냐만 증명하면 된다고 말이죠. 증명의 그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미국산이냐 일본산이냐도 아니고 미국산이냐 미국산이 아니냐도 아니고 미국산이냐 아니냐. 오케이? 네. 그래서 미국산이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돼. 미국산이라는 것을 입증하면 오케이. 협정관세 적용받고 된다고. 그러면 미국산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 자, 한번 해봅시다. 미국산이라는 것을 모든 것을 물건을 모든 원재료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미국에서 시작해서 미국에서 끝났어. 그러면 미국산일까 아닐까? 처음부터 그 제품의 모든 원재료부터 최종 공정까지 해서 전부 다 미국에서 생산됐어. 그러면 그건 미국산이 아니에요. 맞아요. 너무 쉽죠, 그것은. 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원재료부터 생각해서 다 미국에서 시작해서 미국에서 끝났어. 그래갖고 한국으로 들어왔어. 어디를 거치지도 않았어. 자, 미국이 있고 한국이 있는데 미국산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데요. 미국이에요. 모든 과정이 다 미국에서 다 이루어졌어. 예? 그럼 이거 확실히 미국산이 아니야. 맞아요. 이것은 미국산이라면 쉽죠. 네. 이런 것은 뭐냐면 완전 생산 기준이라고 해요. 완전 생산 기준.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미국에서 다 이루어졌으면 이것은 뭘로 본다? 완전 생산 기준에 의하면 미국산으로 본다. 미국산으로. 근데 우리나라 같이 지금 세계는 교육이 많이 심하죠. 네. 미국에서 만드는 미국에서 최종적으로 수출하더라도 일본하고 한국하고 중국하고 이런 데서 부품을 계속 갖다가 여기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수입할 수 있죠. 네. 그렇죠. 네. 그럼 이것은 한국, 일본, 중국 여기서 이제 부품 만들어 가지고 이리 온 거야. 미국에서 조립해 갖고 온 거야. 그렇죠. 여기 안에 또 미국산도 들어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 안에는 중국산, 한국산, 일본산, 미국산이 다 들어 있는데 한국으로 들어왔어. 이거 때문에 이것이 미국산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협정관 적용을 받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 가장 일반적으로 완전 생산 기준은 쉽고 여기서 어떻게 하면은 미국산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외국 것을 썼는데 어떻게? 미국 것만 다 써봤으면 미국산이야. 네. 외국 것을 썼어. 네.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면 이것을 써가지고 실질적으로 변형이 일어나 버렸다. 미국에서 네. 변형이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변형이 일어나 버렸어. 그러면 미국산으로 봐야 될까? 변형이 안 일어난 거와 변형이 일어난 거 둘 중에 하나 있을 때 어느 것은 미국산으로 봐야 될까? 변형이 일어난 거. 그러니까 미국에서 변형이 심하게 일어나 버렸으면 미국산으로 보는 거 맞죠? 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미국 어디 나라에서 그 원자재나 부품을 가져왔느냐 그건 놔두고 좌우간 그것이 미국에 와서 심각한 변화를 일으켜 버렸다고 말이죠. 변화를 일으켜 버려. 네. 그러니까 그래서 뭐냐면 실질적으로 변형이 이루어졌다 하면은 어느 나라로 본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미국사로 보겠다는 거죠. 그것을 실질적 변형 기준이라고 해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원산지 판별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첫째는 무슨 기준? 완전 생산. 완전 생산 기준. 그 다음에는 실질적. 실질적 변형. 어느 게 더 쉬워요? 완전 생산. 완전 생산이 아주 쉽죠. 네. 그냥 미국에서 다 우리가 미국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 그러면은 당연히 미국산이다. 근데 다른 나라 것을 썼어. 그러면은 일부 미국산을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네. 그러나 여기서 들어온 것들이 다 변형이 돼버렸어. 그래갖고 거기서 다 변형이 돼갖고 완전히 다른 제품이 돼버렸어. 그러면 미국산으로 봐주자. 그래서 실질적 변형 기준인데 쉬운 것, 이 중에서 쉬운 것은 어떤 거예요? 완전 생산. 근데 현실에는 어느 것이 더 많을까? 실질적. 그래서 실질적 변형 기준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도 완전 생산 기준도 그냥 간다는 것은 아니에요. 오케이? 네. 실질적 변형 기준하고 완전 생산 기준이 원산지를 판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준이다. 요것을 완전히 숙지를 해버려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품목만 한 게 아니라 모든 어떤 품목이 오더라도 나는 할 수 있어. 그런 능력이 있으면은 회사에서 사장이 데리고 갈까 안 데리고 갈까? 데리고 가죠. FTA 시대 다 그 관련돼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된다. 그래서 이 과목은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이 실질적 변형 기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원산지를 어떻게 판정할 것인가를 보는 것이 그 다음에는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네. 정리를 하면은 자 원산지를 판정하는 게 중요하죠. 네. 판정하는 것은 미국산이냐 아니냐만 판정하면 돼. 한미 FTA에서 네. 우리가 수입할 때 다른 거 판정하면 일본산이냐를 증명할 필요는 한 개도 없어요. 한미 FTA. 미국산이 아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도 없어요. 미국산이다는 것만 증명하면 돼. 오케이? 네. 왜? 협정에서 적용을 받기 위해서. 오케이? 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이 그 판정 기준에서 나와 있고 가장 중요한 실질적 변경 기준이다. 그다음에 초점을 맞추고 완전 생산 기준도 조금 설명을 해요. 오케이? 이렇게 정리합니다. 네. 오케이.